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MLB 총 7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또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많은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요 양식인데 이제 뭐 전체 데이터에 대한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 핵심 이슈들까지 적어서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탑4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토론토 먼저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양키스가 오늘 1차전이었죠. 7대1로 경기를 깔끔하게 지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지고 왔고, 이제 슐리틀러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무너졌고요. 가우스먼은 생각보다 되게 잘 던졌어요. 8이닝 1실점 가져가면서 양키스가 경기를 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내일 양키스의 2차전 선발은 루이스 길이 예정이 됩니다. 이번 시즌 6번의 경기에서 29.1이닝 동안 1.6의 WHP와 3.68의 ERA, 155km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뭐 구속 빠르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명확하고 뭐 이런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정구들의 각이 많이 죽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볼시도 조금 심합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 명확한 팀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8득점, 동일기간 팀 타율이 3할 3푼 7리까지 홈런이 12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토론토의 타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루이스 길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털릴 것 같아요.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시 등판을 해주는데 148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는 자원인데 베시시 이번 시즌 아쉬운 게 뭐죠? 일단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15번 경기 나와서 88이닝 동안 27자책 2.76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정 14번의 경기에서는 68이닝 동안 44자책 5.82의 ERA,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내내 원정에서 좀 약했어요. 그래서 뭐 ERA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벨런타고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양키스는 충분히 이 베시스를 공략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빠르게 양팀의 불펜이 올라오게 되라고 한다면 양팀 불펜도 사실 좀 불안합니다. 뭐 양키스는 최근 5게임에서 18이닝 동안 6.00의 ERA, 토론토 역시도 최근 5게임에서 18.1이닝 동안 4.42의 ERA.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승패 예측은 잘 모르겠고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두 팀 다 낮 경기에서의 타격감도 괜찮은 팀들입니다. 네, 이거 낮 경기죠.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시카고 컵스랑 워싱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예상했던 대로 화력전이 기반이 되면서 컵스가 이제 압도하는 그림 1차전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10대 5로 컵스가 이겼죠 경기. 자 여기서 이제 워싱턴의 2차전 선발은 브래드 로드가 등판하거든요. 154kg짜리 페솔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일단은 직선 구종에 대한 구사 비율이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레퍼토리가 조금 단조롭다. 제구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컵스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팀이고요. 내일도 이제 리그리필드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컵스가 보여줄 수 있는 높은 발사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번지 능력을 내일 경기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경기 컨디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사실 로드 이후에도 오늘 불펜 워싱턴이 4.2이닝 막아주는 동안에 4자책 이제 워싱턴 불펜 한번 털릴 때 됐다. 이제 내려올 때 됐다. 어제 언급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워싱턴이 가져가는 불펜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는 분명히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털렸으면은 한 번이 어렵지 아마 계속 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의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고 저는 봐요. 높다고 볼 거고 반면에 지에 컵스의 선발은 맷 보이드가 등판을 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 유형인데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볼 끝이 있다 보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어 주거든요. 워싱턴도 결국에는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워싱턴이 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다? 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낮 경기가 조금 아쉽거든요. 낮 경기에서의 워싱턴의 팀 OPS가 몇이죠? 0.658 리그 전체 27위 수준. 물론 원정에서도 약하고요. 워싱턴은. 그래서 이게 경기장 컨디션을 좀 잘 이용해 줄 수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성에서의 강점을 가져가는 팀이라든지 이건 결국에 컵스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컵스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알칸타라와 루자루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ERA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오늘 1차전은 사실 필라델피아가 뭐 마쉬라든지 뭐 스타시라든지 좌타 라인이 활약해주면서 경기 쉽게 가져갈 거다라는 예측을 어제 했었고 다만 내일 선발 마이애미 선발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싱커에 대한 구위라든지 각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구속도 되게 빠르죠. 한 158km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알칸타라가 최근 3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3게임 연속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를 가져올 만큼 경기력이 괜찮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구종 중에 하나가 밸류 높은 무잉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알칸타라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반면에 지금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르도 등판하죠.
15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 구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홈팀 마이애미가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많이 아쉽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몇 점? 3득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기간 팀 타율이 2할 6푼입니다. 타점에 대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과연 루자로드를 만났을 때 연속 안타 쳐내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될까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런 경기가, 이런 매치업이 뜬금 투수전,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이애미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피츠버그랑 미러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츠버그 미러키. 오늘 양팀 1차전은 피츠버그가 이제 3점차 패배를 가져왔는데, 다만 피츠버그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생각보다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가 이 선발들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선발 ERA가 3.68으로 리그 전체 4위.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내일 선발 미치 켈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았습니다. 28경기 나와서 156이닝 동안 1.28의 WHP와 4.21의 ERA. 이 켈러가 최근에는 이제 뭐 9위도 많이 올라왔고요.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이거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생각보다 펀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펀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옐리치가 등 부상으로 2게임을 빠지고 있습니다. 결장 중인 상황이고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00%의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미치 켈러의 최근 많이 올라와 있는 9위와 미러키의 빠따에서의 펀치력이 붙었을 때 저는 사실 켈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일 구장 자체가 PNC 파크라는 투수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켈러에 대한 기대값을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피칭도 가능하다고 설정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러키의 선발은 우드러프 등판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데 우드러프는 최근에 켈러라는 좀 반대거든요. 최근에 커맨드가 흔들리고 있고 구위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3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14.1 동안 13자책 8.16의 ERA. 최근에 좀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아쉽죠. 그래서 뭐 순수 네임 밸류와는 좀 별개로 내일 경기는 최근 양팀 선발들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장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피츠버그가 굳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 피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볼게요.
다음 트리마카시 경기.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볼티모어 다저스 경기 살펴보도록 오늘님 하겠습니다. 추천 볼티모어 다저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냐? 양팀의 선발들 트레버 로저스와 야마모토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14경기 나와서 0.82의 WHP와 1.39의 ERA, 야마모토도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5라는 기준점,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 자, 로저스 먼저 볼게요. 이번 시즌 되게 잘해주는 건 사실 팩트예요. 이번 시즌 볼티모어 선발들 중에서 가장 잘합니다. 이건 팩트인데 일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뽑아보자면은 좀 직선 구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안 된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 구종에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주면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고 게다가 지금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몇 개죠? 실책이 5개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티모어의 피딩 능력 자체를 신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다저스의 하드히팅 능력, 그 다음에 직선 구종에 대한 대응 능력, 게다가 이 볼티모어의 이런 불안한 수비까지 상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로저스가 못 던진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실책 하나 나오면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다저스의 선발은 야마모토입니다. 154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스플릿 커브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이번 시즌 뭐 페이스볼도 좋고요. 스플릿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155 정도 되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마모토로 조금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주는 동안에 이 트레버 로저스는 어느 정도의 실점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득점보다는 다저스의 승리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샘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샘프.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양팀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세인트가 오늘 1차전을 2대8로 경기를 지고 왔고요. 샘프는 최근 5연승 구간인데 최근 10게임 나눠놓고 봤을 때 9승이거든요. 9승 1패. 흐름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9.2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기간 팀 타율이 3할 6푼 8리, 동일기간 홈런이 13방. 미쳐있죠, 지금 타선이. 이런 부담스러운 타선을 상대할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사실 페스볼이 경쟁력이 많이 잃었어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WHP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ERA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도 커맨드가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8월달 5번의 경기에서는 5번 나와서 5패, 22이닝 동안에 24자책, 9.82의 ERA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샘플의 타격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팔란테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샘플의 선발은 저스틴 벌랜더.
사실 벌렌더도 전성기 데뷔했을 때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구위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더라인 피칭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세인트 같은 경우에도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세인트는 최근에 출루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순수 화력에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샘프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켄자랑 미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 미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정팀 미네소타가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죠.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9위.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 선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불펜 아니면 이제 필딩까지 전체적인 수비 코트에서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ERA 지금 미네소타 불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다만 여기서 내일 미네소타의 선발 예정이 조 라이언이 등판 예정이거든요.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조합해서 가져가는데 일단 페이스볼이 되게 좋아요. 페이스볼이 되게 좋고 구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닝 데뷔했을 때 압도적인 삼진 비율. 켄자도 사실 뭐 당겨치는데 강점은 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이 라이언에 대한 페이스볼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됐었거든요. 이번 시즌 라이언은 켄자 2번 만나서 12이닝 동안에 1자책 0.75의 ERA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에 대한 기대값은 내일도 조금 높게 잡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스티븐 콜렉이 등판하는데 근데 이제 콜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레파토리가 다양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위는 조금 약한 편에다가 스토프가 좋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 뭐 땅볼 유도나 빗 맞은 타구를 유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미네소타는 좀 강하게 때려내는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투수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미네소타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미네소타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분석을 진행해 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뭐 멘트가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쨌든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